네, 연습 문제 12.9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2.9를 보면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법, 두 번째는 연속 대입법, 세 번째는 뉴턴 랩슨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주석이죠, 주석. 그냥 뭐 프로그램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CLC, Clear All, Close All 얘네들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값들을 다 지웁니다. F5를 눌러서 이제 조결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프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누고 그래프 메소드라고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x제곱은 5-y 제곱, 저희는 저런 지금 이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적어주고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이제 코드를 짜겠습니다. 매트랩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겠습니다. 우선 x를 마이너스 1부터,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루트 5-x 제곱이 되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함수는 루트 5-x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함수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함수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플롯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플롯해서 이거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와 y1, 위에 있는 이 y1 그래프를 그리고 똑같이 x와 y2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는 블루 형태로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레드 형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를 누르면 허수부가 생겨가지고 허수부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제 허수부가 생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점 여기 있는 값을 넘어가면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값이 실수인 요만큼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을 마이너스 값을 해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을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세로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제 그래프적인 방법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이제 근이 있는 구간이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0.01씩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점에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처 점을 보면, 자, 여기 찍어서 한번 보시면 x가 1.6일 때 이 값이 상당히 유사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근은 x가 1.6, y가 1.56 정도 되는 곳에 근이 있겠구나.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얘를 0.001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값이 그래프에 그려지겠죠? 점도 더 많이 찍히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확대를 해보면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점이 구분이 안 될 만큼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이죠.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두 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뭐 1.601, y는 1.562, 밑에 거 한번 찍어볼까요? 더 확대를 해서 찍어야 되겠네요. 더 확대를 해서 찍으면, 자, 여기 있는 값이 상당히 이제 오차가 줄어든 게 확인할 수가 있죠. 더 미세하게 저희가 점을 찍었으니까. 그럼 x는 1.601, y는 1.562. 딱 이게 이제 거의 해죠. 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해를 구하는 방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연속 대입법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대입법을 위해서 하나의 탭을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퍼센트를 2개 하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진다고 그랬고, 이 구간별로 다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얘가 B죠. B를 적어주고, 여기 있는 변수를 다 지워줍니다. 변수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F9를 눌러가지고 변수를 다 지워주고, 이제 이니셜 밸류는 1.5에서 1.5니까 저희가 1.5, 1.5를 세팅을 해줍니다. x0가 0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니셜 밸류죠. 굳이 0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타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 0을 설정을 해준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식을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대입법은 이제 x와 y를 말 그대로 이제 풀어서 쓴 다음에 얘네를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식을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있는 식을 이제 5-y 제곱, 첫 번째 x는 5-y 제곱이라 설정하고 두 번째 y는 x1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처음에는 y 값이 없기 때문에 초기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x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식으로부터는 이전에 구했던 값을 여기서 다시 사용을 하겠죠. 자, 이게 연속 대입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얘네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계속 해줍니다. i가 1일 때는 이제 초기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값으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값들이 각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i가 2부터 1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0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기는 y가 이전에 값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허수가 관찰이 되죠. 자, x1 값을 보면 x값을 x가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저장을 했는데 i가 4일 때부터는 허수가 나타나서 수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발산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보면 y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이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운 식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식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x2, y2라고 하고 두 번째 시도의 포뮬러를 완성을 하였고요. 첫 번째 있던 식과는 사뭇 좀 다른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x2를 이제 밑에 있던 식을 가지고 x2를 먼저 구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밑에 있던 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꿔줬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x와 y를 이렇게 구분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앞에서와 똑같겠죠? 자, 똑같이 거의 뭐 복사 붙이기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i가 1일 때는 초기 값을 쓰는 거고 i가 2부터는 이제 이전에 구했던 이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네를 한번 실행해서 x2, y2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값을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값이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05로 이렇게 수렴.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y2 값도 이렇게 계속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피컬한 방법에서 구했던 것처럼 x 값과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 대입법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식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방법인 뉴턴 랩슨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슨 방법은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포맷을 바꿨습니다. 포맷 long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어떤 건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값들을 한쪽으로 몰아주어서 얘를 첫 번째 함수, 얘를 두 번째 함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뉴턴 랩슨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우리가 책에서 1.5, 1.5라고 했으니까 x0. 저는 이제 초기 값을 0으로 가정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값, 각각을 미분한 값을 이제 저희가 계산해 주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difference f1, 첫 번째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첫 번째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번째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번째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4개를 구해줘야 되죠. 자코비안을 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식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여기 적어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여기 적어주고, 두 번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여기 적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걸 여기 적었습니다. 여기 이제 초기값을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x, y 값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값을 써서 얘네를 이제 활성화 시켜 주려고, 값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안은 자코비안 식에 의해서 행렬식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거 곱하기 두 번째 y, 얘 곱하고 얘 두 개를 곱한 거를 빼주는 자코비안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이제 함수에 넣어서 초기값, 함수의 초기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초기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값을 이제 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기값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반복을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반복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값을 구하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보시면 i가 1일 때 저희는 이 식에 의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i가 1일 때 초기값을 이용해서 x1과 y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코비안도 위에서 구했고요. 미분값 다 위에서 구했고 함수값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다 구했던 값들이죠. 이니셜 밸류에서 다 구했던 값들을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랑 똑같이 자코비안도 구해서 여기에 넣어주고요. 자코비안도 구하고 함수값 f1과 f2 함수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값도 이제 x1 여기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자코비안도 구하고 f1, f2도 구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이니셜 밸류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미분값, 자코비안 값, 함수값 여기도 보시면 미분값은 위에 구했으니까 여기는 미분값이 없네요. 미분값을 다시 이렇게 구해줍니다. 미분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절차로 미분값, 자코비안, 함수값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저희가 오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얘는 이제 오차를 초기값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값과 비교를 해줍니다. 근사상대 오차, 100분율 근사상대 오차가 되고요. 현재 구했던 값분의 현재 값 빼기 초기값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이상의 이터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 위의 값을 그대로 카피 복사해 가지고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대로 카피 복사해 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수정을 좀 했습니다. more iteration이라고 해서 i가 2부터 7까지 뭐 여기 있는 값은 당연히 바꿔도 되고요. 수렴하는 기준에 의해서 얘 몇 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x1, x2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앞에서 구했던 i가 1일 때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x가 2일 때 설정해주고, 이게 얘랑 똑같은 절차를 하는 거죠. x, y 값을 구하고 함수값, 미분값, 자코비안 값, 함수값 이렇게 구했죠. x를 업데이트하고 미분값, 자코비안 값,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구해줘서 근사상대 오차까지 구해주면서
한 번을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i를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요. 또 저희가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또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x는 i로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i 만약에 콤마 1이었으면 세로로 값이 나열되어 있을 텐데 얘는 1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가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트랜스포즈 시켜줘서 열 형태로 만들어서 한 줄로 쭉 이렇게 여기 있는 근사 오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고,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값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카피해서 저희가 그 엑셀에다가 넣어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 하면 1.60417, y는 1.5625, 근사 상태 오차가 6%, 4%, 상대적으로 그래도 첫 번째 반복한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반복을 하면 0.2, 0.06으로 상당히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까지 반복을 하면 0.00027%, 얘는 거의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래피컬한 방법에서 구했던 값과 거의 유사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3번만 이터레이션 하면 저희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값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